네, 오늘은 인공지능부터 해서 뒷부분 예습 질문 이번 학기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oSQL은 일관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유효성, 효용성은 유효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말이 했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따지는가 궁금하다 이랬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NoSQL은 키워드와 함께 정보를 저장합니다. 학생, 어떤 사람이 있다, 홍길동이다, 뭐 있다면은 이 사람의 뭐 이름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라든지 마치 우리가 HTML을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대부분 홍길동 형식이 없습니다. 여기 뭐 주소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또 정보가 들어가고 이런 식의 형식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DB에서 이야기하던 릴레이션, RDB의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그랬죠, 그죠? 테이블 형태로 릴레이션 형태, 이게 테이블 형태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꼭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관성 이렇게 막 자료가 주어진다면은 좀 형식이 없는 상태죠. 형식이 없는 상태에서 키워드와 함께 자료가 주어진다면은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옳고 그런지 한번 걸러내죠. 그죠? 걸러내고 그 다음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한 형식이 있지는 않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14장 질문. 튜링 시절이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호화와 지금 사용되는 암호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호화 기술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죠? 튜링 시절에 암호화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때는 기본적으로 대칭형 암호밖에 없었겠죠. 대칭 키. 그러니까 키를 갖다가 항상 같은 키를 쓰는 방식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튜링 이 암호 푸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은 그 암호를 갖다가 라디오로 방송을 하죠. 독일에서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로 그 일부가 암호가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키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물론 이것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비대칭 키를 최근에 와서 키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키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칭 키는 키가 다른 것이죠. 그죠? 이런 것도 많이 발달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만 그거는 본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전문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킹에서 근거리 통신은 저전력에 초점을 둔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근거리 통신은 사물 인터넷 또한 저전력 기술에 초점을 둔다. 사물 인터넷은 저전력 기술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죠. 그죠? 사물이라는 데가 뭐 만일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물 인터넷은 이유가 그런 거죠. 뭐 내가 나무에 설치했다.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의자에 설치했다. 하여튼 이렇게 바깥
야외에 존재하거나 실내에 존재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인터넷이라는 칩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이 밖에 있는 모든 산에 있는 나무들에 우리가 IoT를 설치를 하는데 그 나무의 전원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걸 쓰게 되겠죠. 건전지, 축전지, 그죠? 건전지를 갈게요. 이걸 쓰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버리면은 외부에 설치를 해도 뭐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기가 다 따라버리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태양또 전지를 설치하죠. 태양 전지판을 또 설치해서 또 전원을 공급을 하고 이런 식의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저전력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물 인터넷인데 충분히 전원이 공급되는 데 있어요. 사물 인터넷인데 TV야. 저전력 쓸 필요가 없죠. 사물인데 냉장고야. 저전력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인데 자동차에 설치를 했어요. 저전력 쓸 필요가 없죠. 자동차는 그 발전기로 인해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네트워킹에서 근거리 통신은 저전력에 초점을 둔다. 이거는 지금 뭔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를 쓰는데 와이파이를 하는데 저전력에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전력 좀 더 쓰더라도 멀리 통신이 깨끗하게 드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 전기 좀 적게 쓰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지금 설명에 잘못된 것 같아요. 질문이 잘못됐다기보다 누가 설명하면서 너무 바쁘게 잘못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원거리에 통신에 사용되는 와이파이나 이더넷 기술도 저전력 기왕이면 전력 좀 적게 쓰는 건 좋지만 여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나 이더넷 기술은 그런 것보다 전력 적게 쓰는 것보다는 물론 적게 쓰면 좋죠. 통신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자, 아직도 많은 전력을 쓰는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크게 전력이 충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전력에 목숨 걸 필요는 없죠. 여기는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써버리면은 건전지를 교체하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히 이런 환경에서는 야외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전원 주위에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여기는 저전력 기술에 목숨을 거는 거고요. 여기는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설명할게요. 자, 4장. 다음 질문. 인터넷 보안 중 보안 소켓 계층 프로토콜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P 있습니다. 지금 다시 소켓 계층은 4계층을 이야기합니다. 4계층에서 정보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요거는 IP 보안 프로토콜 계층은 여기서는 3계층이죠. 자, 요 3계층 암호화를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체국끼리 우체국 수준에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암호화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더니만, 자, 우체통은 우체국에서 권한하니까 우체국 거다 그럴게요.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중간에서 이제 라우팅을 해야죠, 그죠? 우체국에서 계속 라우팅을 해야 되죠. 우체국을 라우팅하면 가령 이제 북대구 우체국에서 대구의 집중국 우체국으로 가는데 그 사이를 암호화를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대구 집중국 우체국에서는 이걸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고 한다면 이게 서울 가는 거네, 시외 우체국으로 가야 되네 할 때 그때 또 암호화를 해서 가져가고,
요 수준 이야기입니다. 이게 IP 프로토콜 암호화. 보통 여기를 IP 시큐리티 계층에 대해서 IPsek이라 그러죠. 한글 키가 정말 안 먹네요. IP 시큐리티라서 IPsek이라 부르는 기술이 있는데 그 수준에 하는 거고, 여기는 소켓 프로토콜, 통신보안 소켓 프로토콜 같으면 4계층인데 여기는 이제 4계층 트랜스포터입니다. POIT 트랜스포터 계층에서 암호화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 편지 봉투에 넣기 전 만일에 홍길동이가 자기 저기 멀리 있는 홍길순이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홍길동이가 암호화해서 이 메시지를 홍길순이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죠? 요게 지금 트랜스포터 암호화, 소켓 암호화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편지 봉투를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편지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죠. 우체통에 넣으면은 그 봉투를 이 우체국 요 밑에 상계층에서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릴레이를. 근데 이 릴레이 하는 단계에서 암호화하는 것은 이쪽 여기서 하게 됩니다. 밑에서 하게 되고, 이 우체국을 사용하는 홍길동이와 홍길순 양쪽 끝에 있는 친구들끼리 통신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요거는 사기층 암호화가 되겠고요. 질문은 뭐였나요? 다 쓰입니다. 이 중에서 이거 무슨 뭐죠? 암호화 수준 IPsek을 쓰는 경우는 홍길동이하고 홍길순이 사이의 그게 안 되죠. 암호화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얘도 지금 자기 메시지 암호화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오죠. 자, 질문은 한 컴퓨터 내에서 다 쓰이는 것이나요? 예, 경우에 따라 다 쓰이고 안 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HTTP를 동작을 시키면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HTTP, 네. HTTPS로 시큐리티를 딱 가져오죠. 요게 4계층 프로토콜이 이때부터 동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센서의 경우 지속적으로 측정할 시 노후화가 진행되는데 바꿔야 되겠죠. 교체 시기나 내구성 향상, 센서 잘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를 꼭 설치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많은 걸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죠. 이것이 보안적으로 안전성이 높은지 아니면 개발 단계가 더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개발은 완성되어 있다. 그러죠. 개발 단계가 더딘 것인지 답은 아니겠다. 그죠? 개발 단계가 더딘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개발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뭐가 문제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이 보안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것인지. 자, 지금 액티브에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액티브에서 안 쓰기로 했고, 이 문제는 완전히 골치 아픈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지.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면 충분히 한두 시간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USB에 가지고 다니죠. USB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공인 인증서를 달라고 그럴 때 USB를 우리가 꽂게 되고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면서 액티브 X가 동작을 하죠.
웹 페이지인데 프로그램 동작하기 위해서 액티브엑스가 돌아가야 되니까 웹3에서 당신 USB 공인인증서를 꼽으세요 하려면은 액티브엑스를 돌려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액티브엑스에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인인증서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USB에 가지고 다니는 방식.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남원, 한국, 우리나라. 근데 자, 이 보안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웹 브라우저를 가동을 시켜서 만일에 아마존 같은 곳에 가서 아마존에 가서 결제를 한다. 결제를 하는데 지금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인인증서 방식과 공인인증서 방식,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 가서 한국의 국민은행에 가서 뭐 결제 입금을 한다. 같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요 앞에 있는 친구가 물어본 거 있죠. 소켓 개창에서 여기 IP색이죠. 여기 IP색이고 여기 시큐어 소켓이죠. 암호화 사계층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에서 사계층의 암호화가 걸립니다. 양쪽에. 여기서도 사계층에서 암호화가 걸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개인 키와 공개 키를 활용을 해서 양쪽 끝단에서 개인 키와 공개 키를 활용을 해서 시큐어 소켓 세팅에 필요한 키를 상호 양쪽에서 공유를 하면서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USB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USB에 가지고 다니죠, 그죠? USB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 키와 공개 키가 공인 인증된 겁니다. 공인 인증 뭘 인정합니까? 홍길동의 공개 키는 이거다 하고 상위기관에서 사인해 준 거예요. 전자 서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개인 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키를 USB에 가지고 다니고 요 개인 키를 여기 암호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 인증서 암호 걸어라는 게 이제 이 암호가 되겠네요. 그죠? 요걸 USB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훔쳐낼 수 있으면은 요걸 확보할 수 있으면은 이분이 만일에 홍길동이다.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가 자산가인데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데 이 홍길동이 이 USB만 털어낼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의 100억을 훔쳐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 아마존 결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똑같아요. 여기 웹브라우저에 홍길동이가 로그인을 하고 아마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디스커션을 하는 게 좋은데 아시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죠? 여기서 역시 여기에 홍길동이의 개인 키와 홍길동이의 공개 키가 동작을 하게 되고 지금 키 동작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마존 쪽 서버에도 아마존의 개인 키와 아마존의 공개 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아마 돈을 한번 넣어보세요. 뭐 USB 공인인증서 넣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죠?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요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웹 브라우저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들이 이 홍길동의 개인 키와 공개 키를 빼려고 할 때, 물론 이거 홍길동이 이것도 수시로 또 바뀌어요. 수시로 다이나믹하게 바뀌는데, 빼내려고 할 때 웹 브라우저를 해킹을 해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걸 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마지막 수업 시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웹 브라우저를 해킹할 수 있는 해커는 없다고 봐도 돼요. 여기서 이걸 빼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고 볼 정도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쪽 문제가 없습니다. 보안적으로. 이쪽은 똑같은 방식 써요. 홍길동 개인키 공개키, 국민은행 개인키 공개키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USB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훔치기 쉽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 서버에 뭐 바이러스 같은 거 침투를 시켜가지고 그 디렉토리를 복사를 해버린다든지 아마 기본적으로 다 할 겁니다. USB를 컴퓨터에 꼽는데 꼽으면 그런 걸 복사를 해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트로이 목마 뭐 여러 가지도 부르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요것만 싹 훔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야. 바이러스 체킹 프로그램 들어가도 그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훔쳐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USB가 틀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로 뭐 몇 번 입력하세요. 또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 무슨 카드 있잖아요. 금융카드 만들어 갖고 앞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몇 번 끄었어요. 또 안 돼? 이게 지금 계속 답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 공개키와 개인키가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크롬 같은 게 해킹을 만약에 당하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또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한번 해킹하고 나면 또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커들 가서 막 열심히 웹 브라우저의 개인키 그 저장 공간을 열심히 몇 년 들어가 해킹했더니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프로그램 바꿔버려. 뭐 할 이유가 없겠죠. 해커들도 차라리 이거 훔치는 게 낫지. 그래서 이쪽에 보안자 안전성이 원래는 굉장히 높습니다. 공인 인증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요. 근데 USB에 담아서 개인이 관리를 하는 순간 보안성 제로가 된다. 심지어 요거는 전 세계 해커들의 타깃이 된다.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이거 훔치려고. 홍길동이 돈 100억 훔쳐가려고. 요새 또 한국 사람들도 돈도 많으니까 공인 인증서 훔쳐가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다 봐야겠네, 그죠? 개발 단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좀 빨리 갈게요. No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쿼리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요. 키워드로 검색을 해버립니다. 자,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는 사용자들에게 모두에 공유된 키라고, 이거는 뭐 거의 신문에 공개됐다 생각하셔도 되고, 공개키라는 것은 무조건 남한테 알려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신을 딱 시작할 때 A 통신 시작할 때 B한테 내 공개키 여기 있다, 너 공개키 달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A, B가 통신 시작을 해야죠. 공개키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 공개키는 뭐 아예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통신만 이야기했죠. A와 지금 B 통신 사이에. 근데 그게 아니라 A, B를 통신하는데 D라는 저작자가 만든 책, 이런 책을 A가 이 컨텐츠를 B야 좋은 컨텐츠 있다, 동영상이든 뭐든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B한테 보냈어요. 이거 A가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이 책은 A가 만든 게 아니에요. A가 B하고 통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제3의 사람, 3자, 4자가 만든 책을 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줄 수도 있는데, B가 받았을 때 지금 A 네가 나한테 준 이 D라는 책 있잖아,
원본마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D라는 것은 D라는 이것은 다른 저작자가 자기의 개인 키로 서명해 놓고 뿌린 거예요. D의 공개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B가 언제든지 D의 공개키는 B도 A도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자기 개인 키에 대한 정보가. 아직 자기 개인 키로 암호화되는 파트가 있고 자기의 공개 키를 여기 같이 이렇게 터트립니다. 그래서 공개 키는 무조건 내 정보를 나하고 도시 살고 있는 사람, 내 정보를 가져가서 원본을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공개를 하는 거다. 공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 어렵네요. 질문이 어렵네요. 이게 제가 어디서 했는 이야기인지. DIR을 한다면 메타데이터를 시키게. 이건 답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분류 군집은 AI가 실행하는 것인가요? 아니 뭐 분류와 군집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AI가 군집을 잘 해요. 군집을. 뭔지 몰라도 고양이 사진 100장, 강아지 사진 100장 이렇게 막 AI한테 보내주면은 뭔지 몰라도 자기가 이 군집 2개가 형성이 되고 분류가 2개가 싹 나눠진다. 이거 AI가 잘 하는 겁니다. 분류와 군집은 AI가 실행하는 것인가요? AI도 할 수 있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나도 분류할 수 있고 이 질문한 학생도 분류하고 군집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되겠죠.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전용 프로토콜 콥 이게 UDP 기반으로 설계되어 TCP보다 속도가 빠르다 한다. 맞습니다. 그럼 IP보다 빠르나요? IP 위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제가 그 수업 시간을 2시간 늘려서 강의했던 이유가 네트워크 계층을 이해를 해야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그날 좀 설명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분량을 넣어가지고 우체국에 있습니다. 우체국. 우리 이거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라우터. 이거 이제 컴퓨터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우체국에 상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있는 컴퓨터 위에 상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홍길동이가 있고 이 집에는 파더도 살고 이 집에 마더도 살고 친구도 삽니다. 그리고 여기 홍길순이가 있고 길순이가 있고 요 집에 여기 주소지죠. 주소지 IP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자 홍길동이가 이렇게 보내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우팅 해갖고 가지고 그죠. 라우팅 해가 갈 때 요 파트를 암호화하는 거를 3계층 암호하다 그랬고 아까 IP 세기다 그랬고 이 구간 암호하든 말든 일단 홍길동이가 보낸 데이터는 이렇게 와서 주소 보고 라우팅 되고 주소 보고 라우팅 되고 주소 보고 라우팅 되고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TCP라는 비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주소지에. 그래서 이건 TCP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보냈는데 야 홍길동이 이렇게 딱 보낼 때 제일 먼저 정보를 주거든요. 내가 지금 패킷 100개 보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패킷 100개 보내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보내세요 하면 이쪽에 있는 이 주소지에 있는 비스 TCP가 1번 보내고 내가 두 번째 거 보내라 2번 보내고 그래서 100개가 딱 모이면은 그 100개를 쭉 보고 에라 체킹을 해서 길순이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게 TCP입니다. TCP 어디서 동작이에요? 요 밑에 지금 주소지 라우팅하는 건 IP입니다.
IP 상에서 동작하는 TCP인데 이 TCP는 서로 요 주고받는 길순이하고 길동이가 주고받는 메시지가 몇 개인지를 보고 그걸 몇 개로 쪼갰는지 또 정확하게 쪼개서 순서대로 다 동작 보내면은 순서대로 짝짝짝짝 모아서 완성될 때 보려고. 만약 이빨이 빠졌다면은 야 100번 왔는데 지금 98번 아직 안 왔다. 98번 새로 보내. 98번 보내겠죠. 그래서 다 모아서 올리는 TCP고, UDP라는 또 요 TCP에 대응되는 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길순이가 UDP한테 야 저쪽 길동이한테 메시지 좀 보내줘. 그러면 UDP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버립니다. 보내고 여기 UDP 받아서 올려버립니다. 에라 패켓 개수 번호 신경 안 씁니다. 동케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를 UDP로 보내면 촥 딱 올라와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합니다. TCP는 그게 아니죠.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거 패킷을 쪼개가지고 몇 개를 보냈는데 몇 개를 빠졌는지 체킹하면 시간을 많이 소모해요. 자, 대신 TCP는 여기서 쓰는 글자가 여기 길동이한테 100% 동작합니다.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 돌리면서 여기 헬로 동작했다는 걸 100% 보상해 줍니다. 얘가. 지가 여기서 TCP하고 계속 이빨 맞췄기 때문에. UDP라는 것은 헬로 보내면은 무조건 뭐 H 보내고 이 LL로 보내, 순서가 뒤집혔든 말든 도착하지 않았던 UDP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UDP 빠릅니다. 대신 에러가 났다면은 응용해서 체킹을 해야 됩니다. 헬로 그랬는데 야 길동아 너 왜 답을 안 하니? UDP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비스가 빼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책임이 있다. 에러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UDP가 오히려 빠를 수가 있고, 에러 처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보냈는데 빠르게 보내려고 그러면 TCP가 빠르다. 둘 다 IP 위에서 동작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요 구조를 알게 되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우편 봉투를 보냈는데 우편 봉투를 보냈어요. 비스를 하나 시켜서 우편 봉투 관리 좀 비스가 밑에 하나 있어가지고 야 내 3장 보낼 테니까 니 저쪽에 3장 도착하게 해. 요 비스가 이 역할을 하는데 이 비스가 빠릅니까? 밑에 우체국이 빠릅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체국 상에 우체국을 이용해서 이 비스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라는 특성 때문에 암호가 쉽게 풀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 범죄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자 컴퓨터 지금 출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출연하면 난 범죄하면 써먹고 싶네요. 막 암호 풀어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 개인키도 한번 풀어보고 싶네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양자의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또 뚫리지 않는 암호를 관리하는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아마존 웹서버 AWS에서 클라우드로 서빙한다니까, 제공한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센싱 기술 없이 통신 기술만 있는 사물은 사물 인터넷에도 이게 뭐죠? 컴퓨터인데 이더넷 카드만 있으면 컴퓨터입니까?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뭐 이거는 모르겠다. 저는 뭐 답할 수 없네요. 통신 기술만 있는 사물에 설마 이 질문은 아니겠지. 나무에다가 이더넷 카드를 탁 꼽아놓으면은 이게 인터넷입니까? 사물 인터넷입니까?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인터넷이 된다는 말은 처리 장치가 위에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OS가 있든 없든 프리미티브한 OS가 있든 없든 하여튼 통신을 한다는 말은 IP, TCP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에 다 센스가 없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무슨
큰 질문, 중요한 질문 아닌 것 같고, 공개 키 방식이 비밀 키 방식에 비해 느린지, 얼마나 느린지. 그냥 느린데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여러분 그건 없고, 차이는 없고, 컴퓨터 쪽에서 느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HTTP를 쓰다가 HTTPS가 딱 되면은, 그러면 공개 키, 개인 키, 여기 예의 공개 키, 개인 키, 쌍으로 표를 벌써 엮어가지고 이 사이에 키를 하나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대칭 키를 보냈단 말인데, 이거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지죠. 그치, 뭐 속도에 벌써. 그래서 뭐 크게 뭐 중요한 속도 질문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컴퓨터의 경계가 궁금합니다. 컴퓨터는 법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컴퓨터는 법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 사물 인터넷은 것은 우리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요새 뭐 굉장히 뭐 많이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그게 인터넷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스피커다. 근데 인터넷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연결해 가지고 아마존도 가고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그죠? 뭐 이런 뭐 목적이 다르니까 이렇게 질문 답할게요. RSA 외에 또 다른 암호 생성 규칙이 궁금합니다. 이건 뭐 수학자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영역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RSA도 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양자 쪽에서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응하는 또 막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 생성 규칙이라겠죠, 그죠? 뭐 RSA를 가장 많이 쓰니까 지금 다른 식으로 그런 개인 키와 공개 키를 만들었다 치도, 이게 이제 개인 키와 공개 키를 만들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사용해 주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해 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쪽은 수학자들끼리 뭐 하고 있지 싶습니다. 자, 와이파이나 셀룰러가 전력 소비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IoT 장비를 만들었는데 동전만하게 만들었는데, 동전보다 작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동전만한 이런 걸 갖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산 위에 착 뿌리고 싶어요.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동전만한데 건전지도 동전보다 더 적은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한 상황에서 와이파이를 하자 그러면 건전지 뭐 몇 분 가겠습니까? 셀룰러 동작시켜버리면 1초도 안 갈 거고 건전 다 따라버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력이 많아서 어려웠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IoT의 에어컨이나 에어드레서가 그렇다면 이 가구들은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이 아마 잘못된 것 같네요. 보니까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기계들, 이게 지금 전원이 꼽혀 있는 거죠. 에어컨, 에어드레서처럼 집에 220V 전원 꼽힌 거죠. 여기에서 전기 아끼는 건 안 중요합니다. 이슈가 아닙니다. IoT 장비가 아주 프리미티브, 손톱 많아요, 센서가. 근데 그게 인터넷이 돼야 돼. 이때는 전기에 연결할 수도 없어요. 전기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만일에 뭐 에어컨 전기 엄청 먹잖아요. 얘가 와이파이 동작시킨다고 해가지고 에어컨이 만일에 한 달 풀 가동시켜서 20만 원 나온다면은 여기 와이파이를 달면은 20만 1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마 이 IoT 쪽에서 저는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트레이 문마 같은 게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또 다운을 했는데 거기 못된 프로그램들이 따라 들어간 거죠. 따라 들어와가지고 일적 금액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을 어렵게 한다. 비트코인 한 개 입력시켜라.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복구시켜 주겠다. 이렇게 했죠. 얘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못 쓰게 딱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을 한 개 입금해 주면은 그걸 정상적으로 만들어 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하드디스크나 SSD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포기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 데이터를 볼모로 너 컴퓨터 안에 20년 동안 찍었는 뭐라 그러죠? 사진 다 저장돼 있지. 네가 평생 일했던 거, 회사에서 일했던 거 안에 다 들어 있지. 돈 주면 풀어주고 안 주면 날려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요래 트로이 뭐 같은 게 딱 나타나면 바로 V3, 노튼, 안티바이러스 이런 회사들이 대책을 팍 세워줍니다. 얘들도 몇 푼 못 벌고 끝나버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으로 돼 가는데 워낙 바이러스 체킹 프로그램들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아까 봤던 이제 우리가 그 USB 같은 거에 있는 공인 인증서를 훔쳐갔는데 훔쳐갔다는 걸 모를 때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편하게 훔쳐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하게 훔쳐가면 바꿔보면 되니까. 표 안 나게 훔쳐가는 게 지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빅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불필요한 정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들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인터넷에 공개된 거 수집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해킹해서 뚫는 게 아니고요. 아무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있는 거 수집합니다. 방화벽은 인터넷을 통해 루트를 막는 것이면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을 통한 막지 못하는 것인가요? 뭐 바이러스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바이러스 같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데 그 방화벽이 이제 이런 거죠. 그 주로 뭐 외부서 바깥에 있는 데서 이쪽으로 컴퓨터를 해킹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가는 거는 풀어줍니다. 방화벽. 내 컴퓨터가 있죠. 내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웹 접속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노는 거는 다 뚫고 주는데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컴퓨터에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웹 서버라든지 텔넷이라든지 FTP라든지 이 PC가 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 골로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립니다. 이게 다 풀려 있다. 그러면 이제 해커들은 여기 와서 이게 뭐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해커들은 여기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근데 막 수백 개의 방법을 하는데 여기 있는 PC 사용자가 그래도 V3도 좀 깔고 나는 여기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FTP 막아버리고 탁 막고 텔넷도 요새 위험해 또 막아버리고 착착착 해놨다면 괜찮은데 그것도 막을 때 어떻게 막나요? 요 PC에 있는 파이어월로 막아요. 똑같은 거예요. 막는 원리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막아주는 거죠.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막아주면 요 PC 사용자는 편한 거지. 자기가 막아야 되고. 완전히 오픈해놨다. 그러면은 완전히 PC를 탁 해갖고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딱 막고 파이어를 설치를 안 했고 PC에 파이어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안 했다. 그럼 해커들은 이걸 해킹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100가지 방법, 1000가지 방법이 있다면 1000가지 다 해볼 수 있는데 파이어월에서 이 1000가지 방법을 딱 알고 커팅을 해버립니다. 아니면은 이 PC에 있는 파이어 프로그램 동작시키면 돼요. 자, 12장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끝냅시다. 웹 크롤링 같은 데이터 수집에는 제약이 없는지 웹에 공개된 거 읽어봅니다.
막아놓은 사이트 있으면 못 막죠. 공개 안 됐으면 못 가죠. 공개 막아놓은 사이트 뚫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안 막아놓은 것 가지고 온 거 어때요? 인터넷에 더해서 얼마든지 조회해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요. 공개된 것만 가져오니까. 공개 안 된 거 뚫어 가지고 가져오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되겠죠. 정보 보안에서 디지털 서명은 송신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공개키 방식과 유사하나? 와, 질문 굉장히 또 이 원천적인 질문 들어왔네요. 자, A와 B가 통신을 합니다. 공개키를 보내줘야 됩니다. 공개키를 보내줍니다. 공개키라는 것은 문서의 일종이다. 문서. 이것도 문서의 일종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공개키인데 나 국민은행이야. 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한번 입력해봐. 이래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삼성이 나 이근이야. 국민은행은 나한테 한 1,000억만 빌리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국민은행 입장에서 진짜 이근이면 중요한 손님이죠. 자, 여기가 진짜 국민은행이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고 난 다음에 로그인 해야 되죠. 그래서 공개키를 보낼 때 나 국민은행이고 공개키 뭐야 같이 보내요. 근데 이거 문서 못 믿겠다 이거야. 나 이건이라고 보냈는 이 문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이고 여기 이건이 신분이 있어요. 그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 인정해 달라 이거야. 너 지금 공익힘 보낸 이 사람은 이건이고, 그죠? 이 사람이 공익힘 이거라는 걸 누군가 인정을 좀 해다. 인정을 하고 그 누가 공인이 인정을 좀 해달라. 정부에서 인정을 해라. 정부. 그래서 공인 인증서입니다. 공인 인증서란 것은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다고 정부에서 도장 찍어준 겁니다. 도장 원하니까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을 정부에서 전자서명을 하면서 지금 보내온 요 공개키는 이거니까 맞아요. 요거 두 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보내온 거 딱 사이트 접속을 했는데 국민은행인 줄 알고 지금 접속했어요. 그러면은 공개키를 보내올 때 국민은행이고 공개키 뭐라고 해서 나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 인증 받아와. 공인 인증 받아와. 공인 인증 안 받았으면 너 국민은행 아니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공인 인증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지금 질문에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서명, 디지털 서명과 검정, 여기 인정입니다. 인정과 공개키와 다 섞여 있어가지고 말 함부로 못하는데 서명을 할 때 문서가 있어요. 문서는 어떤 이렇게 하면은 고유값을 가집니다. 어떤 프로그램? 해시 프로그램. 그러면 고유값이 나오고 이 해시 알고리즘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공표가 되어 있다. 공표. 그래서 문서를 받아서 해시값 돌리면 고유값이 탁 튀어나오는데 문서를 살짝 바꿔버리면 고유값이 탁 값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공개할 때 이 문서와 지문 고유값을 같이 공개를 하고 싶은데, 그죠? 나 30이야. 누군가 내가 싹 바꿔버렸어요. 내가 해커야. 이거 바꿔서 해시값 딱 돌려보니까 3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꾼 문서와 33을 같이 딱 공개를 해버리면은 되지. 안 되죠. 큰일 나지. 이렇게 되면은 해커들이 마음대로 문서를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공개할 때 얘를 문서 생성자의 개인키로 암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공개키 방식에
전자서명은 공개키 방식을 씁니다. 공개키란 게 공개키, 개인키가 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게 되고, 그럼 요걸 보고 전자서명이라고 합니다. 개인키로 암호한 문서의 고유값. 도장이에요, 도장. 문서의 원본과 두 개를 같이 공개를 하면서 문서의 원작자의 공개키를 여기에 같이 줍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런데 이 공개키는 문서 원작자 누구라 그럴까요? 흑윤이. 아, 얘 흑윤이고, 흑윤이 공개키 뭐야? 하고 인정을 이 서명을 정부가 한다, 정부가. 정부가 이걸 또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게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 인정됐죠, 그죠? 요걸 같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 동영상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의 다 왔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빨리 갈게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야와 이를 통한 발전된 산업과 얻게 된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하둡과 레이드가 관련지. 하둡이라는 것은 분산 파일 시스템. 하둡은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기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영화 한 편을 갖다가 저장시키고 싶은데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컴퓨터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어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컴퓨터는 북극에 됐고 대한민국에 됐고 남극에 됐어요. 어디 저장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우리 클라우드에 저장하면은 우리 클라우드에 저장은 대한민국 내에 있다, 뭐 데이터 주권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또 이게 무슨 또 기술 세국 정책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라우드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둡 방식의 클라우드 저장시키면 데이터가 어디 저장될지 모를 정도로 딱 분산되고 3중화가 되어 있죠. 하둡이 3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데이터 날아가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레이드는 컴퓨터 한 대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여덟 꼽았어요. 요런 경우에 요걸 묶어가지고 데이터가 절대 안 깨지게 하고 싶어. 그죠? 그럴 때 쓰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 1, 3개 써놓으면, 똑같은 거 3개 떠놓으면 하나 깨지면 괜찮네. 하여튼 근데 이것도 연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드 1, 2. 일단 한 대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방식이다. 완전히 다른 거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야와 이를 통해 발전된 산업, 뭐가 있지? 장점. 하여튼 여러분 빅데이터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데이터의 한계가 딱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 사이즈. 마우스로 글자 쓰기 너무 불편하네. 하드디스크 사이즈 디펜던트 한다. 하드디스크 몇 개 묶어 써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몇 개 묶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10개, 100개, 20개, 1000개, 하드디스크 1000개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 없잖아. 결국 한계가 딱 와요. 그죠? 딱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 친구가 지금 질문에 하둡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나눠 쓴다. 여러 컴퓨터 몇 대 있어요? 구글의 컴퓨터 몇 대 있을까요? 사실은 무한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됐다. 이때는 유한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9장, 58장에 쓰는 데이터베이스 RDB 유한. 그 다음에 이쪽 빅데이터는 무한 데이터를 오게 됐다. 뭐가 발전됐겠습니까? 글쎄 뭐 열심히 요새 빅데이터 분석해서 뭘 한다고 막 하던데 뭐가 발전됐지?
오히려 있으면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득본 분야 산업 분야가 있긴 있어요, 그죠? 쇼핑 같은 거. 여러분 웹에서 구글 같은 데 가서 하드디스크 같은 거 이렇게 얼마 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와 보세요. 그 다음 딴 데 가서 이메일 보는데 옆에 하드디스크 딱 광고 뜨고 이런 데이터들 지금 다 저장해 놓은 거지, 그지? 딱히 뭐 하여튼 여러분들 옛날에 데이터가 너무 양이 많아서 분석 못한 게 있었다면 지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럴 분야 많을 것 같은데. 자, 사물 인터넷 발전으로 IP 보안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IP 보안 수준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어.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재 IP 보안 해크 불가.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해킹 불가. 연구원들이 해킹하고 앉아 있습니다. 해킹. 그래서 연구원들이 뭐 슈퍼컴퓨터 몇 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막, 이거 풀릴 가능성이 있어. 더 올려버립니다. 수준을. 보안 수준을. 또 뭐 최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해커들이 해킹하기 전에 벌써 연구원들끼리 이렇게 해킹해갖고 더 올리고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하다. 그럼 해킹된 건 뭐예요? 패스워드.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게 들어있는 파일들을 훔쳐간다. 이런 해킹들을 지금 하고 있죠. 사이트 틀리잖아. 그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둘이 양쪽에서 통신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공개키, 개인키 우리가 통신하죠. A가 자기 개인키로 암호화하고 B의 공개키로 암호화 딱 보내면은 A의 공개키로 풀리고 그 다음에 B가 공개를 했으니까 B의 개인키로 풀리거든요. 요 풀린 서로 이렇게 딱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 A나 B가 하나가 키를 하나 생성합니다. 제대로 된 키, 대칭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딱 걸고 대칭키를 요 채널 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대칭키가 도착을 하죠. 그러면 이쪽에 대칭키, 이쪽에 동일한 키가 걸리면 속도가 빨리 통신이 돼요. 암복화가 이 하드웨어가 있어. 심지어 하드웨어로 암호화 복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쫙 통신을 하다가 미심쩍으면 키를 바꿔버리죠. 바꿔버립니다. 또 미심쩍으면 키를 또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해킹하기는 불가능하다. 개인키 공개키, 개인키 공개키가 어디? 지금 웹 브라우저의 키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웹 브라우저 만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만드는 애들, 크롬 만드는 애들, 뭐 사파리 만드는 애들, 이 회사들이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더 좋다고. 해킹 불가. USB. 여러분 USB에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 공개키, 요거 해킹 가능. 요거 되게 쉽게 해킹 가능하니까 많은 해커들이 한국 쪽에 와서 계속 여기다 짱거리고 저기다 짱거리고 그런 상황이다. 이건 포기했죠. 안 하기로 했죠. 이제 다행스럽게. 자, 그다음 또 질문, 그다음 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밑에 있어요. 전자서명에는 문서의 내용을 바로 개인키로 이용하여 서명하지 않고 해시를 서명합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원본 문서가 있죠. 원본. 뭐 파워포인터, HWP, 뭐 동영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게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원본 자체를 암호화하는 거 아니? 이거 암호화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암호화하면 이게 암호화해서 나한테 도착을 했어요. 이게
이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원본 자체가 내가 만든 원본이다라고 사용하는데 쓰이는 것이 전자서명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들 원본 이렇게 그림 잘 그려놔 놓고 뭐 이쁜 산도 그리고 뭐 다리도 그렸는데 여기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이거 내가 찍은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내 낙인 찍는 거죠. 근데 이걸 암호화하면 안 돼요. 이걸 암호화하는 목적 아닙니다. 이 원본 문서를 암호화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서는 그대로 있는데 요 문서 내가 만들었다. 호경이 만들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 놔놓고 이걸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원본이기 때문에 뭐 아래아 한글인데 이게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 가갖고 요거 홍길동이가 요거 내가 만들어서 이가 싹 바꾸고 싶잖아. 못 바꿉니다. 바꿔버리면은 이용이 원저자의 서명이 깨진다. 요걸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왜 내용 통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원본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원본 그대로 있는데 이 원본 아래 한글을 다운받았습니다. 아래 한글로 떼었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또 있죠. 동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동영상 딱 받았는데 이 동영상이 인기 있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막 해커들이 막 심을 수가 있어요. 딱 왔을 때 컴퓨터에 도착했을 때 이거 원본인지 아니면 안에 뭐 다른 게 따라왔는지 그 다음에 게임 프로그램 좋은 거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요새 무료로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이러스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알고 싶어. 원본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 전자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지금 이게 이제 물론 이 전자서명이 서명이 공개키 알고리즘입니다. 공개키, 개인키 동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을 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도장 찍어주는 게 인정이잖아요. 그죠? 인정을 하는데 정부사면은 공인인정. 여러분 주머니 가지고 다니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빨이 물려 있다. 그겁니다. 자,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걸 스톱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 없으면 수집하지 마세요. 거짓이는 걸러내세요. 미리. 정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걸러내나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수집 안 하면 되죠. 필요 없는 거 수집 안 하면 되고 거짓인 거 걸러내면 되죠. 어떻게 그러지? 그 앞에 빅데이터 살 때 뭐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 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 필터링 하는 기술 중에 아마 하나로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 인터넷에 막 떠다니는 5만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만들어 유튜브 보면은 A는 B 나쁘다 그러고 B는 A 나쁘다 그러고 A는 자기가 가진 건 전부 정거고 B가 가진 건 전부 가짜다 그러고 B는 자기가 가진 건 전부 다 진짜고 A 가진 건 전부 다 가짜다 그러고 이 정치판이 있다고 돌아가지고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느 게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근데 뭐 그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 책임일 것 같은데요. 자, RSA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결국 개인 키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안 됩니다. 안 되게 수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책에 소수 자릿수가 수백 자리가 되는 소수입니다. 이 소수를 가지고 다른 소수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컴퓨터로 풀면은 100년, 200년 걸릴 정도의 사이즈의 문제를 갖다 들이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나요? 다른 자료에 있었나? 절대로. 요걸 A를 보고 B를 판단할 수 없는 숫자를 구했어요.
근데 요걸로 암호하면 요걸로 풀어야 되고 요걸로 암호하면 요걸로 풀어야 되는데 A를 보고 B를 알 수가 없어. B를 보고 A를 알 수가 없어. 요걸 수학자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가 있으시면은 수학과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굉장히 어렵던데. 자, 또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 키를 수업 시간에 계속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대칭키, 비대칭키가 있고요. 비대칭키. 다시 대칭키 키 방식, 비대칭키 방식. 키 종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칭키는 여러 가지 이름을 벌리고 비대칭키는 공개키와 개인키 쌍입니다. 쌍입니다. 쌍. 그래서 공개키 방식이다 그래요. 비대칭키를 보고. 그 다음에 대칭키는 이거 뭐 비밀키, 공유키, 뭐 오만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여러 개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칭키라는 것은 양쪽에 굉장히 어려운 암호를 걸어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건데 이 숫자를 깰 수는 없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두 개가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비대칭키는 한 개를 공개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몰라도 상대방의 키를 몰라도 상대방의 공개 키를 알고 공개 키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면서 내가 보냈다. A가 보낸 걸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B만 수신한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내가 안 보냈어. 그거 안 돼요. 부인 방지돼요. 이런 거는. 부인 못 하겠다 하는 기술이 되고 요 통신 상에서 그 다음 플러스 여러분 그 다음 플러스 지금 계속 질문 올라왔던 인정 이제 서명 문서입니다. 문서를 서명하는 겁니다. 문서 서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서로 둘이가 통화하기 위해서 공개 키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공개 키도 문서다. 공개 키도 문서다. 어떻게 서명할래? 누가 서명할래? 정부수 서명해라. 공인 인증해달라.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